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인이 좀 주도하는 시장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의 수급이 소폭 들어오긴 했지만 그 수급 또한 굉장히 단기성 매물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닥으로부터 어떤 큰 파동을 만들고 그런 메이저 수급들은 아닙니다. 그런 주포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와,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용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기 너무나 좋은 종목,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어떤 이슈들, 제가 그동안 브리핑 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일부 전달을 좀 해드리고 추천주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던 우리 세원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그래서 세원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손이 조금 느리게 대응을 하셨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도 다 같이 매매를 좀 했고요.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추천을 드렸던 우리 세원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요, 현대차 어떤 단기 조정 끝났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면서 실시간 추천주도 같이 한번 공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 영상에서 이렇게 세원, 그렇죠? 현대차 주가 전망 영상 8월 19일 여기서 세원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5,580원의 단가였는데요. 장 막판에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영상에서도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고가까지만 하더라도 6,240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6,240원이면 5580, 약 11.8% 정도, 뭐 중간만 반만 드셨다라고 했던 6% 정도는 못해도 4에서 5 이상은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VIP 회원님들과도 같이 매매를 좀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원 뭐 5%대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계속 추천드렸던 경동제약, 그렇죠? 어제 제가 또 일부 사인을 한번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경동제약도 오늘 같이 수익 실현하셨고, 대원제약도 여기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오늘 일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기 전에, 지수가 빠지기 전에, 그 다음 주가가 빠지기 전에 우리가 57,000원 위에서, 지금 현재 55,000원대입니다. 57,000원대에서 비중을 한 번 더 덜어냈습니다. 삼성전자, 그쵸? 8%대. 자, 세원도 7에서 8%대. 이런 식으로 오늘 수익 인증입니다. 오늘 인증. 자, 대원제약, 경동제약, 세원, 그쵸? 이런 식으로 다 우리도 실제로 매매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10%, 세원 뭐 이렇게 약수익, 그쵸?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좀 했다. 여기 10% 수익.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시장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인 건 맞아요. 힘든 시장이 맞는데, 기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단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좀 유독 더 많이 과하게 빠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환율에 대한 변동도 크지 않았고 해외 증시도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우선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또 크고,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의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지금 빠르게 어떤 회복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 또한 이렇게 반영이 됐지만, 이 증시가 이만큼의 시세를 보인 거에 맞게 이런 가파른 다시 회복세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던 것만큼 실물 경기가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네. 시간이 오히려 더 걸려서 더 시간이 이렇게 느긋하게 걸리겠다는 소리네. 이런 그래프가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거는 그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백신 치료제 쪽도 굉장히 좀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론 급한 부분은 있죠. 급해서 굉장히 또 탈이 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효과가 있는, 효능이 있는 약물들을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적응증 확대해서 우리가 좀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이런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좀 빠르게 어떤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원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따가 제가 추천주를 소개해드리면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철저한 트레이딩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샀다고 수익 보고 있다고 중장기로 끌고 가고 이런 시장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무조건 짧게 먹고 짧게 빼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트레이딩 시장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대차 쪽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기사나 보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지금 승부를 거는 모습이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 쪽으로 해가지고 합작사 모셔널에다가 이제 그룹의 핵심 인력들을 또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세계 첫 로보택시, 이제 자율주행형 택시인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목표로 좀 내세웠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할 어떤 합작법인 모셔널에 이제 그룹 핵심 인력을 엄청나게 또 대거 파견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셔널은요,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하고 아일랜드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앱티브라고 있어요. 앱티브가 지난 3월에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이에요. 그래서 두 회사는 각각 또 뭐 한 2조 이상의 어떤 투자금들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는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운전자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이 4단계 자율주행차를 2024년 정도에 양산할 계획이었는데, 하지만 요번에 이제 모셔널 설립을 계기로 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양산 시점을 갖다가 2022년으로 앞당겼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을 해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용화해야 될 부분을 조금 시기를 앞당겼다라는 내용들을 있고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업체들은 한 2022년에서 23년을 목표로 해서 제품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웨이모와 크루즈, 그다음에 아르고, 그다음에 모비라이,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 이렇게 글로벌 선도 업체들은 대부분 도로 테스트 및 그다음에 로보택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모셔널과 웨이모가 상용화 준비에 가장 앞서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현대차도 상용화하는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율주행 플랫폼 혹은 뭐 전기차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을 양산 시점을 좀 앞당기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전기차 관련해서도 2022년 전기차 9종을 9가지의 어떤 전기차 라인업을 2년 만에 13종으로 대폭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인업 대비해서 이제 신규로 추가로 9종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총 이제 13종의 어떤 라인업을 내세울 것이다. 언제까지? 2022년까지.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사들이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기 전에 시장을 그냥 장악해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2025년까지 내놓기로 했던 전기차 16종 대부분을 2022년까지 몰아치듯이 공개를 할 것이다라는 회사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이나 미니밴까지 좀 다양화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닉, 코나, 포터, 뭐 라페스타는 이제 중국 전용 모델이죠. 이런 4종의 전기차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개발 및 출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시장의 주도권을 서둘러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한 결과다라는 회사의 의견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현재에 있어서 현대차는 이제 올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5위예요.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이제 3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은 5.2%가 되는데 2018년도 성적이 2.8%로 이제 11위였거든요. 이제 그것과 비교하면은 엄청난 수직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보다 50% 넘게 증가한 한 11만 대 정도를 판매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쪽도 규모가 굉장히 매년 커지고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질 때는 물론 완성차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죠. 가장 좋은 겁니다만 또 2차 전지나 이런 쪽 배터리 사업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하지만 지금 제가 종목을 언급드릴 수 없는 이유는 지금에서 드리면 뭔가 빨리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지금 그냥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 고밸류예요. 아직까지는 좀 고밸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영상에선 제가 현대차만 언급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은 현대차만 언급을 드릴 거고, 뭐 추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제 추천주는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도 제가 단기 관점으로는 일단은 단기 관점, 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일단은 단기 관점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수익 실현을 좀 했죠.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BM도 우리가 장이 빠지기 전에 일단은 계속해서 분할로 매도를 좀 해왔어요. 시장이 완전 빠지기 전부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는 겁니다. 에코프로 BM 8월 10일 날도 우리가 30% 정도 매도하시고 54%일 때도 매도, 거의 60% 가까울 때도 매도, 삼성전자도 매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이런 좋은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씩 덜어나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영향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조금 매도를 또 적극적으로 한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또 매도를 더 했고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18일 엊그제죠. 엊그제 우리가 일단은 전량 매도를 했어요.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매도할 건 좀 매도하고 이렇게 가는 전략으로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자, 카카오도 지금 15%대 매도는 했지만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또 좀 빠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16, 17% 정도 때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전량 매도는 아닙니다. 카카오는 아직 조금 더 갖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나 현대차 이런 것들은 전량 매도했고, 금융주들도 일단 전량 매도를 했어요. 이것도 조금 악재는 아니지만, 악재가 반영이 돼도 이미 기업 밸류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지만 그래도 조금 시장 분위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아서 금융주들도 일단은 매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철저한 트레이딩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원처럼 이런 종목들, 우리가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포트에 구성을 해서 수익을 챙길 건 챙겨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세원도 우리가 많게는 10%까지, 적게는 뭐 3, 4%대 이렇게, 그렇죠? 분할로서 수익을 챙긴 거죠. 어제 올렸을 때 조금 우리가 수익 실현하고 오늘 다시 좀 챙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힘든 시장이지만 수익을 엄청 큰 수익을 보기에는 사실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먹을 수 있는 건 좀 먹고 가자라는 거죠. 왜? 현금화 많이 해놨으니까. 현금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해놨잖아요. 시장이 빠지기 전부터 계속 언급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8월 7일부터도 지금 상승이 마냥 즐겁냐, 8월 10일도 맞죠? 똑같이 말씀드렸죠. 더욱더 실적주에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적 대비 못 간 종목을 한 종목 제가 더 추천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우리가 ICD라는 종목, 그쵸? 실적 대비해서 아직 못 간 녀석이 좀 있었기 때문에 ICD, 그쵸? ICD를 추천해서 이 당시에 수익을 냈었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8월 11일도 시장이 빠지기 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8월 12일도 자, 하락시 담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 8월 12일은 시장이 빠지면 우리가 빠지면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때요? 여기 12일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됐죠. 빠지면 사죠. 왜 빠지면, 그렇죠? 빠지면 사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아직까지 어떤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트레이딩 방식이다. 자,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일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담을 종목들도 제가 지금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계속 모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제가 잡아뒀던 포지션보다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매수 타점을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금화가 많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 현금 안고 그대로 저희 VIP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또 다시 잡아야죠. 그렇죠?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CJ 제일제당입니다. CJ 제일제당.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거는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도 너무나 좋아요. 실적적인 부분도 너무나 좋고, 자, 이 종목을 지금 어떤 뭐 테마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눌림 상황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차트이기도 하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한 11에서 12% 빠졌어요. 최근 6거래일 동안. 자, 그러면서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덜 빠진 녀석들, 아직까지 21선에 걸쳐 있으면서 의미 있는 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종목들은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관점. 자, 로고스 바이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주가가 하락을 보이다가 급등 뒤에 하락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만들어주는 자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가고 있을 때 윗꼬리를 만든 거는 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윗꼬리 매도라는 거는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여기 거의 시작 지점까지 왔으면서 하락 중에 이런 윗꼬리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요럴 때는 우리가 이게 매집봉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필터링 해준 거다 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빠진 자리들은 거래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하게는 이제 CJ 제일제당인데, 이거를 지금 오늘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자리 잡냐에 따라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아슬아슬하게 계속 지금 걸쳐져 있지만 이 40만원이라는 단가가 혹시나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30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하방으로의 다운사이드도 열려 있다. 그래서 40만원 부근이 매수 적기이긴 하나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윗꼬리가 생긴 부분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단가, 최근에 이런 시세는 이 매물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40만원짜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고, 나는 보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토캐스틱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0분 봉상의 스토캐스틱이나 15분 봉상의 스토캐스틱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손절은 무조건 마이너스 4%. 지금 시장은 손절 절대 엄수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4% 반드시 지켜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CJ제일재단까지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영상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존부터 현금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또한 물론 저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좀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기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게 갈리는 거예요. 좋은 기업으로 물렸냐, 정말 좀 좋지 않은, 이거는 진짜 참 여러분들이 말하는 에이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종목 가지고 물렸냐, 이거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확률 자체가 틀린 거죠. 그동안 시장 때문에 갔던 거면 시장이 다시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정말 관리 종목이나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반등하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기업들, 하반기에 모멘텀이라도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반등이 빠르겠죠. 그래서 물리더라도 그런 종목에 물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보자라는 마인드로 가도 될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편입을 해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 내리꽂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놨잖아요. 아까 아침 시황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현금 비중 늘려라 계속해서 현금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은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했어요. 가만히 계시라고. 아침 9시에서 10시만 집중하시고 트레이딩 할 거 하고 나머지 그냥 조용히 있어라. 수익을 지키는 게 오히려 지금은 가장 더 큰 수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당분간은 이렇게 일단 트레이딩 형식으로 유지를 좀 하면서 우리가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는 정말 좋은 종목들 제가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타점을 잘 보고서 또 신규로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천이 안 나간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VIP방으로 오셔서 우리가 관리받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같이 잡는 그런 기회를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렇게 좀 축 처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또 계좌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런 시장에 대응을 좀 잘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VIP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는 지금 제공받는 정보들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또 이렇게 힘든 시장에 우리 세원처럼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또 준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